I know you're looking directly at me, aren't you? The information I gave is not worth $6. It's worth a lot more. Let's make a deal. Mr. Ford, you want the whole story? Because I did miss a few parts. You want the whole story? Ellie and Gavin are to be put in this room, and I'll give you a total of, let's set our clock, shall we? 2 hours. 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오레건에 살던 한 아버지의 실종은 경찰의 많은 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15살짜리 딸이 사건의 중심에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도 특이한 세부 사항들이 가득한 사건입니다. I'm not demanding, I'm asking nicely. As a kind civilian that also knows how to manipulate cops. 이 사람은 러셀 존스 2세, 지인들에겐 RJ 또는 마이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2017년 10월 2일 오레건주의 매드포드 경찰국에 있습니다. For all the evidence that I gave you guys right there on a silver platter, right there down to the last detail. A whole list, step by step by step. Even a third grader could read how easy that was. 매드포드 경찰들 중 30년 넘게 수사 생활을 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독특한 사람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셀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50세의 에런 프라이어와 그의 15살짜리 딸인 앨런 프라이어가 살고 있던 집을 먼저 보겠습니다. Yeah. Police department in here, not yourself. 경찰은 벤슨 스트릿 517 2분의 1번지로 신고를 받고 복지 점검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복지 점검을 요청한 사람은 11살짜리 딸 시에라와 그녀의 여동생인 올리비아였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빠인 에런과 언니인 앨런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lood everywhere. Yeah. That's brain matter. 경찰은 피와 뇌조각을 발견했고 이건 곧 범죄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에서 해를 입었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였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는 강도에 의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에런과 앨런을 찾아야겠다는 것뿐이었죠. Sierra called me at 6:15. She's like, there's a lot of blood. I don't know where my dad and Ellie are. Went rushing over, came through the back, walked in, went, oh, we better go get your mom. 시에라는 일어나기 약 1시간 전에 아빠가 욕을 외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다만 유리로 된 것을 떨어뜨려서 깨진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피가 많은 거실 소파에 있던 아빠 휴대폰으로 아빠 여자친구인 로빈슨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에런과 아내는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에런이 돌보고 있었고 아내는 따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 중 첫째인 앨런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앨런은 꽤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독실한 신자였고 그 영향 때문인지 보수적인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을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너무 이른 통금 시각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She's on the verge of hysteria. There's a lot of blood. Don't know where my dad is. When I got there, Sierra told me that Ellie went with Gavin. Ellie went with Gavin? Yes, Gavin's her 19-year-old boyfriend.
시에라의 말에 따르면 앨런은 이런 식으로 긴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He is missing. I've called both the hospitals. Does Aaron have any weapons in the house? No, he doesn't. 경찰은 앨런의 현재 상태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집안에 있던 피와 뇌 조각이 앨런의 것이라면 이미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였지만 정작 그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먼저 집안에 있던 피 웅덩이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혈흔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혈흔 자국은 정문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흙이 있는 곳으로까지만 쭉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흙이 있는 곳에서는 끊어진 혈흔 자국을 대신하여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앨런의 여자친구인 로빈슨에 따르면 집에 있어야 할 1996년식 은색 머큐리 마키스가 집에서 사라졌다고 했기에 용의자는 다치거나 사망한 앨런을 싣고 어디론가 떠났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후 형사들은 앨런과 앨런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45분경 앨런의 차량인 마키스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확인해보기 위해 여는 순간 그곳에 있던 또 다른 피웅덩이는 경찰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앨런이나 앨런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먼저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택으로 찾아가서 집주인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형사 중 한 명은 집주인을 보자마자 러셀이라는 사람의 조부모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형사는 약 2주 전에 러셀을 절도 혐의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피해자가 러셀의 조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수상한 사건에는 러셀도 연루되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던 한 형사는 앨런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개빈 맥팔런 그리고 러셀이 차량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이 세 사람을 체포하여 경찰국으로 데려가고 먼저 러셀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I'll even hold the door open for you. Is that a camera right there? That rather not have a camera aimed at me. 당시 신문실에는 모니터링할 수 있게 TV와 카메라를 설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러셀이 신문실에 혼자 앉아서 하는 행동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죠. I know everything that I'm saying is being recorded, and I'm doing it on purpose. I can easily turn the speaker off and rant. 그는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며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Officer Ford, please come to the holding cell. 러셀은 자신의 양극성 장애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So, we can do this the nice way and we negotiate, or we can do it the hard way and I can release my bipolar. Which actually, you don't really want that. Make a deal, or I let out my bipolar. Your choice. 22살로 3명 중 가장 나이가 많던 러셀에게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삶의 대부분을 위탁보호시설에서 지냈기 때문이었죠. And then you guys will come in thinking I'm a loony because you don't hear me. Here's the thing. I'm not the one with the donut fetish. With coffee to go with it.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Give a cop a donut and he'll want a coffee to go with it. Give a mouse a cookie and he'll want a glass of milk. Give a moose a muffin and he'll want something else. What is it when a cop car is towed by a tow truck? Pulled pork. 이건 신문실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들 중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Ellie Fryer is my client. My protectee. You are to release her to me. Oh, I say no more.
과연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I'm very good at convincing people, and I don't even use hypnosis. 오레곤주 매드포드의 형사들은 50세 에런 프라이어의 실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일 아침, 경찰은 집 거실에서 피투성이 사건 현장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에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에런의 15살짜리 딸 앨런이 두 젊은 남성과 길을 가다가 발견됩니다. 그 남자들은 남자친구인 개빈 맥팔런과 친구 러셀 존스였죠. 그리고 형사들은 지금 러셀이 신문실에 혼자 앉아서 떠드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You're one of those two-timing donut-eating piece of crap that think they are a high school bully with a badge? I'm sorry, buddy. But I eat high school bullies for breakfast. 러셀은 계속해서 혼잣말을 합니다. 마치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필터링 없이 그냥 말로 뱉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음식을 갖고 놀기도 합니다. Right there with it. That's soft. The gobs were nice. Very nice guy. He was actually pretty good too. Very understanding. Actually bought me food last time. And this time. Maybe I should talk to him more often. I know that. I wonder if I can be an undercover agent. 러셀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망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You're listening in on my conversations, aren't you? Camera off. I don't care if you're fed or not. I can still twist your little mind. 러셀은 양극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기능 자폐증이었죠. 참고로 고기능 자폐증은 일반 사람보다 지능이나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의 고기능이 아니라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저기능 자폐증 환자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성도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게 특징이죠. Scissors and pocket knives are nowhere on me, but my teeth are very sharp as well. 형사들은 이상행동을 하는 러셀을 보고 미친 척을 하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병력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I just found the wire that goes into the wall. And I'd really hate to get hurt by a cop. Or is it the other way around? I forget. 그리고 같은 시각 스테파니 스미스 형사는 앨런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Hi. Hello. Are you Ellie? No. What's your name? I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Okay, you do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 at least need to know your name now. Rain. Rain? Okay, Rain, well, how old are you? 18. I would like to know why I'm in handcuffs and why I'm detained. I have the right to know. 앨런은 시작부터 자신이 18살의 레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테파니 형사는 몰아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갈 길이 정말 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This morning, your little sisters told your mom about something that worried them that they saw in the large amount of blood. What did they see? That's what I'm going to ask you. To be honest, I don't have a clue. You said that there was a large amount of blood? Is everybody okay? 앨런은 친구로 지내고 있던 러셀을 보고 느껴온 점이 있었던 것인지 신문을 하면서 멍청한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스테파니 형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So I feel a little bit, tiny bit like we might just be like playing cat and mouse and going back and forth.
앨런은 갑자기 자신의 가정 생활이 불행했다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Where's the last place you slept? At the house. At your mom's house? Mm-hmm. Well, we've talked to your mom, and so I know that you hadn't been staying there. Right, it's my father's weekend. I go back and forth though, because my father is a little bit abusive. He has very violent outbursts. 앨런과 아버지인 에런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남자친구인 게빈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빠한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니 형사는 이러한 앨런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So what was going on yesterday to make you leave? Just didn't really like the environment, didn't like the vibe. Okay. So who was home when you left? My sisters and my dad. Okay. Where's my dad now? I don't know. 자신을 18살의 레인이라고 소개한 15살의 앨런은 어른스럽게 행동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이대 아이들이 보이는 순진함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So what have you been up to today? I haven't been home, and now I'm really concerned about what's been going on. Where were you? Out, Like out where? just out and about. Couldn't sleep. And you were walking down the street, it sounds like, today? Mm-hmm. Who were you with? I'm not going to give their names. 스테파니 형사는 사실 이 시점에 남자친구인 게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19살로 미성년자인 앨런과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ell me about the boyfriend you had that your dad thought was too old for you. My dad's just flat out, I don't like this guy. You need to break up with him. And of course, I want my father's wishes for the person I'm seeing. Tell me about that. My parents are very controlling. Yeah. My dad is very abusive. In what way? Verbally, emotionally. 게빈과 앨런은 성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앨런의 아버지인 에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헤어지라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앨런은 게빈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 saw your dad? Yesterday. Where did all the blood come from in your house? I don't know. 앨런은 정말로 아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니 형사는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며 적극적으로 신문에 임합니다. Where's your dad? I don't know. I'm just trying to figure out what happened. That's all. I'm trying to piece together everything right now. Well, so far you've told me you're 18 and your name is Rain. And I'm here to tell you, you're 15 and your name is Ellie. I'm so out of it right now. I haven't taken any drugs. 사실 스테파니 형사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앨런을 보고 인내심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친절하게 대하면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Tell me about Gavin being at the house this morning. What were you guys doing there? Walking around. How did Gavin get in the house this morning? He wasn't in the house. I wouldn't have invited somebody in my house without my father's permission. Well, you were there too, because you were packing up. Packing up. Yeah. We need to get past this. 사실 앨런은 게빈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레곤주에서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저지르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How long have you known Gavin? Since last year, school. And did your dad approve of that relationship? I didn't really tell him about it, but he saw us holding hands and he freaked out. You have a pretty good memory of all of that stuff, but you can't tell me what happened 7 hours ago. You know what happened 7 hours ago. Do I? Yeah, you do. I honestly have no Okay. recollection. Where's your dad? I don't know. What if your dad can still be helped? Then let's find him. Maybe he was out looking for something. I know that somebody tried to break into our house the other day. Maybe he was looking for me. 이제 스테파니 형사는 앨런과 게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많이 알고 있다며 밝힙니다. So we've kind of figured out what happened this morning.
What happened? And what has been kind of happening for the last couple weeks as far as you getting your clothes out of the house and stuff? 앨런은 자신의 물건, 옷, 여러 소지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가방에 넣어서 창문을 통해 개빈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사실은 앨런의 두 어린 여동생들이 똑똑히 보고 기억했던 부분이었죠.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 여동생들 덕분에 윤곽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앨런이 집을 떠날 때 여동생들은 언니가 개를 데리고 가는 것도 봤습니다. I know that you're kind of playing like you don't know what happened. I know Gavin was at your house this morning. I know your dad saw him. I know that you moved the car around. I want you to know that we know what's going on. You're a very bright girl. So why did this happen today? Why today? Why did I try to run away? You know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We're not playing anymore. 앨런은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밝힙니다. My situation with my father abusing me had gotten worse. So I was looking for a way out. So I started a plan to run away. So I started transporting all of my clothes to Gavin's house. And then we went to get food. And then we were walking around and we all got detained.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앨런은 마침내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All that blood at your house, that's your dad's. And I know you know that. Russell attacked my father. Okay. And his bloody machete is over by the northern Walmart. 앨런은 이 범행을 러셀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셀이 마체테를 갖고 이런 짓을 했다고 말이죠. And where were you when that happened? In the back room, Gavin was getting my stuff out onto the driveway. As soon as I heard screaming, I ran. I don't know if Gavin was in on it. I don't know what their intentions were. All I was trying to do was get out of the house. I couldn't deal with the abuse anymore. 앨런은 계속해서 러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러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Over the last several weeks, Ellie has been talking about this. Wanting to take out her father? Yes. 러셀의 주장은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Gavin was only protecting Ellie because the sexual assault her father did the morning of the incident. 경찰은 에런의 실종과 관련해서 러셀 존스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런의 딸인 15살 앨런과 남자친구인 게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앨런은 러셀을 가리키고 있고 러셀은 신문실에 혼자 있는 동안 이상한 말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So, we can either tell pig jokes all day, or we can have a little chat. 이건 러셀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그를 관찰하고 있던 빌 포드 형사는 에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It wasn't really self-defense, so much as it was defending her. 포드 형사는 러셀이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I know you're looking directly at me, aren't you? The information I gave is not worth $6. It's worth a lot more. Let's make a deal. Do-do-do-do. Mr. Ford, you want the whole story? Because I did miss a few parts. You want the whole story? Ellie and Gavin are to be put in this room, and I'll give you a total of, let's set our clock, shall we? 2 hours. 포드 형사는 들어가서 사건의 큰 돌파구를 엎습니다. 러셀은 처음에 자정쯤 게빈과 함께 앨런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에 앨런의 아빠가 앨런의 침실에 있던 게빈을 발견하고 그에게 총을 겨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게빈은 그 총을 쳐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엔 앨런의 아빠인 에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손에서 총을 쳐낸 뒤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 라는 주장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포드 형사는 이렇게 말하죠. 러셀, 만약 어떤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에런의 시신을 발견하는 일이 없길 바래. 그러자 러셀은 포드 형사에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함께 피우자고 말했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얘기하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 믿겠으면 제가 말하는 곳을 함께 가요. 포드 형사는 곧바로 러셀을 태우고 그가 말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In this green car? We pulled up into that little ditch right there, that little divot, and the back of the truck. 경찰은 차량을 발견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인 이곳에서 에런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로 봤을 때 구타로 사망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몸엔 심각한 타박상이 있었고 얼굴과 머리는 함몰되어 깨져 있었습니다. 최소 5번 이상의 둔기 외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죠. 오른팔엔 방어흔이 있었고 오른쪽 팔꿈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하나가 부러져 있었고 복부에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You showed me the baseball bat in the tree. Yeah. And did Ellie throw that? Yes. Okay. And He has a pretty good throw. well, she does. I was going to say that's just a long way. 그들은 에런의 시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걸려있던 야구 방망이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옷도 발견합니다. You originally told us that his body was still twitching when you got there. Yeah, because all the gases and stuff. He was dead. This, what we're learning, Yeah. is something that Ellie has been wanting to happen for a while, and that the Okay. three of you guys have been having this conversation. I was not in the planning of killing him. That was not my idea. We've been talking about like moving her out several weeks. So we got all the stuff backpack by backpack, and then the big finale was to make it look like he kidnapped her, put him in a car in the passenger seat, like tied to the seat. And then Gavin would drive over state line to California. Killing was not my idea at all. 러셀은 클로로포름을 구해서 에런을 기절시키고 납치해서 캘리포니아로 데려가 나무에 묶어놓는 계획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We were supposed to try and find chloroform and knock him out, and then probably put him in the trunk. But we couldn't find any chloroform because it's not online anymore. 러셀은 에런을 말로써 혼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저씨는 딸에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숲에 버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I was at the house all day. At whose house? Gavin's house. He comes in, shows me the text. He says, "Get your stuff ready. We're going." Mm-hmm. And I was not happy with the text that she had sent. And that's the one that talked about the abuse? Yeah. Okay. Something along the line of he came in to her room, laid next to her, and started off. Were you upset about that? Being a protector of females, yes. Okay. And if anyone tried to do that to my daughter, I'd probably grab a shotgun too. Because no one harms my family like that. 러셀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마 자신을 앨런의 보호자로 여겼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So we headed over, we waited across the street. We were waiting there till she texted saying that he's asleep. She texted him and Gavin went through her window. He goes into the living room, beats the crap out of the guy. I walk through the front door and I see dead body. So what you told us earlier was that Gavin and Ellie were in the room, Yeah, and they then were. her dad came in with a gun and threatened him. Did that happen? No. No. I just wanted to make it look like he was a good guy. And he is a good guy, trust me. 포드 형사는 고기능 자폐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러셀이
당시 상황을 본 뒤 이해하고 결정까지 내린 측면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건 진실하다고 느낍니다. How did you know to come in afterwards? Because she told me that she's gonna pull the car around, and then, well, he's taking care of business, and then I hear the loud thuds, and she told me, okay, time to go in the front door. Did you ever actively agree with Ellie and Gavin to cause any harm to? Actively agree. Knowingly? Knowingly agree. To harm? Yes. To kill? No. 이 둘은 모두 앨런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용의자인 개빈 맥팔런을 만나려 합니다. 과연 형사들은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Sorry, I'm just like, I've never been put under arrest or anything before. I know I'm in serious trouble, aren't I? Well, we need to figure out what happened. 오레곤주의 수사관들은 2017년에 야구 방망이로 구타당해 사망한 앨런 프라이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인 앨런과 남자친구 개빈, 그들의 친구 러셀이 모두 이 잔인한 살인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마지막 신문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Am I in trouble? A little bit. Okay. We'll explain that all. 형사들은 개빈, 즉 앨런 프라이어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Mike took us out to East Antelope. We have people out there right now recovering Ellie's dad. He's deceased. It's my understanding that you guys went over there to get Ellie out of a bad situation. Basically, some things transpired over there, and Ellie's dad was basically wrapped up in a blanket and a tarp and taken out and dumped. This isn't a matter of when it happened, where it happened, who was involved. It's more a matter of why this happened, what actions Dad did compared to what actions you guys did. Aaron threatened my life and held me at gunpoint before. I actually called you guys for that. They came banging, screaming on my door, threatening he was going to kill me. They opened the door so I could pull my head off. 그리고 경찰은 이어지는 개빈의 말을 듣고 정말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레곤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명백하게 범죄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이 개빈을 좋게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개빈과 앨런은 마치 자신들을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마음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커플처럼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앨런의 아버지인 앨런이 둘 사이를 개인적인 이유로 갈라놓으려고 느끼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사들은 이 살인의 결정적인 동기는 이러한 이유였을 거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About how long ago? 4 to 5 months ago is when you first learned about Ellie and her dad? I started learning about the abuse and I witnessed some of it. Regards to molestation. The sexual thing, that was just recently, and that's what set me off, so. You get this text yesterday? Last night? About what time again? Like 9-ish. And the text was like, my dad's been really creepy-feely and he's been really touchy today. So what was the plan going over to Ellie's last night? Pick her up some stuff and get her out of there. 형사들은 앨런이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동생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도 그러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개빈은 형사들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I go in the window, RJ waits outside. He waits outside, Yeah. and then do the bags start getting passed out the window? Yeah. Did Dad hear you guys in there? He got up. I didn't want this guy to come in and start beating the crap out of me.
And I was like standing behind the door, and he's like, "What are you doing?" And I was like, "I was getting up and going pee." And he's like, "All right, well, stop scaring me with all the people trying to break in lately." 케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이 사건에서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앨런의 아버지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앨런이 케빈에게 방망이를 건넸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So then Ellie got out, and they waited in the car. I was just planning on walking straight out the front door, and then he starts to wake up, and I just acted on instinct. I just swung the bat downwards. It was dark, I couldn't see, so, and I don't know what I was doing. How many times do you think you hit him? Like 5 or 6 maybe. And then I heard him say like, "What the f-?" And then like I just kept hitting him until he stopped, and I heard like gurgling, you know. Was Ellie in the room when you did this? No, Was RJ in the room when you did this? no. Was it ever talked about between you, Ellie, and RJ for you to hit him with the bat? Was that ever discussed prior? I didn't want to kill him. I didn't want to kill him. 앨런을 살해한 게빈은 앨런과 러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앨런의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고 시신을 차 트렁크로 끌고 와서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버렸고 말이죠. 이렇게 형사들은 게빈과 앨런, 러셀이 이 살인을 저지르는데 큰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백이 있어도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있었죠. 혹시 배우에 다른 사람이 있던 게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For prison for murder, aren't I? Well, that's what we need to figure out here. We need to figure out what your intent was, and it's important to know. I'm trying to protect Ellie. My possible child. She told you she was pregnant? I've known for about 2 weeks.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월마트 CCTV 영상을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게빈과 앨런이 월마트 안에서 간식을 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빈은 화장품 통로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할 때 카메라를 향해 메롱을 하기도 했죠. 이걸 보면 게빈은 정말 앨런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앨런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When did the conversation come up that you were going to cause some harm to him? She's like, "I want him out," and I was like, "Yeah, I'm really mad at him too, but I don't want to kill him." Did you tell Ellie you don't want to kill him? I told her like, "I don't want to do this." Was RJ present when you guys had this conversation? No. 게빈은 계속해서 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아저씨를 죽이고 싶지 않았고 계획을 따랐을 뿐이에요. 앨런이 저한테 방망이를 건넸고 아저씨를 공격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Ellie hates her parents. She doesn't want to go back there again. She wanted him dead, but I didn't want to kill him. 게빈은 결국 방망이를 사용해서 앨런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게빈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예상치 못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건 앨런이 직접 그린 살해 계획 도면이었죠. 실제로 주변에 있는 CCTV 위치를 표시해두었고 집 내부를 상세히 표현하였습니다. 화살표로 표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표현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러셀이 썼던 플랜 B도 있었죠. 이것도 앨런을 죽이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She's basically telling you that she wants Dad dead, right? Yeah. This entire time I didn't really want to kill him. I was just gonna take Ellie, try to get her to a safer place. I'm really sorry. I know you are, and I know this is difficult.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help. 실제로 얼마나 무질서했든 간에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꽤 구체적인 단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계획들의 최종 단계는 모두 캘리포니아로 도망가서 잠적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러셀의 경우에는 게빈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앨런을 도루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I just want to call my mom.
세 사람 중에서 개빈만이 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현실을 깨닫고 엄마를 부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앨런을 위해서 앨런이 시켜서 이런 짓을 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받아낸 진술과 집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이 세 사람을 앨런 프라이어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열린 사전 심리 재판에서 러셀의 변호사는 그의 고기능 자폐증을 이유로 들며 정상적인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극성 장애까지 앓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판사는 경찰 신문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기소 후 몇 년 뒤 열린 본 재판에서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앨런의 경우에는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개빈은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앨런이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성인인 개빈이 똑같이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이 범행의 동기 제공자가 앨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앨런이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러셀과 개빈을 끌어들인 뒤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을 사실적 근거로 인정한 것이었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판사는 15살짜리 여자애가 아빠를 죽이고 싶어서 개빈과 러셀을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해당 혐의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었죠. 이렇게 비극적인 살인은 막을 내렸지만 앨런이 보살피고 있던 나머지 2명의 어린 여동생들은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로 살고 있던 엄마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적으로 보살피고 있던 사람은 앨런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앨런은 감옥에 수감된 뒤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학습한다는 건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빠를 살해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앨런이 과연 갱생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럼 오늘 긴 사건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톰슨이었고 항상 그렇듯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ive George, 496 Broadway, McHill, Wilmington.